상담소. 오늘은요, 그루브하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루브하게. 네. 자, 그루브하게. 오늘의 고객님은 말이죠. 네. 피 터지는 언니들 싸움으로 핫했던 수우파에서 대한민국 탑을 찍으셨던 그분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 맞죠? 아유. 그렇죠. 네. 달달한 분이시죠. 출산한 지 이제 한 두 달? 2달 좀 된 거. 두 달밖에 안 돼 새내기 맘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담소 방문이 출산 후 첫 나들이가 맞아요. 정말 네, 설레는 처음이에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아끼는 제자분과 함께 나오셨다고 합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똑같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춤으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춤으로? Yeah, this is the Fugees, refugees, the basements, word. 걷기만 해도 포스가. Hey yo, 1, 2, 3. The crew is called refugees. And if you come for test the rap style, stop the bus and just bring it on. 너무 잘해. Hey yo, I feel kind of melancholy. Think they really know me. While I drop it, daddy shouty. 들어오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룹. 진짜?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In power, venom. Venom. Oppressed pain. Oh, but I was weak though. So on occasion, purple haze would keep me warmer than a pea coat.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의 웰컴티는요. 출산 2개월 차에 또 접어든 우리 허니제이 고객님을 위해서 어머나 붓기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호박 손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박 손차. 네. 혈액순환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니까 한번 쭉 드세요. 드세요. 네. 예. 너무 붓기가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두 분보다도 예. 아우, 저희가 멋있어요. 야, 예, 이게 사발로. 예. 이렇게 사발로. 자, 허니제이 씨 정말로 출산 2달 만에 네.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상담소 찾아주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출산하고 나서 이제 첫 스케줄로 너무 반가운 언니 오빠도 보고 싶었던 이제 선생님이랑 민지 씨도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진짜 아끼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반 출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익 양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제자. 네, 선생님. 제자인데 Play, nigga. I don't even say playboy. I say play chick. 저희 팀 멤버들이 다 제자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어요. 한 지금 13년 차예요. 제가 17살 때 이제 처음, 그때 쌤이 25살 때. 와. 25, 17 이때. 우와, 13년 차인데도 아직까지 허니제이 씨의 제자면은 이거는 계속 그렇지.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제인 씨도 이제 슬슬 슬슬. 후배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뭐 수업 한 지는 꽤 오래돼서 저도 교수님. 오, 프로페서. 프로페서. I don't want your number now.
허니제이 씨가 지금 뭐 대한민국의 탑댄서라고 그랬고 허니제이라 쓴다 뭐 이런. 뭐 냄새나요 어디? 네. 아, 정말 놀랍게도 임신, 육아의 모든 과정을 댄스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임출육 위드 댄스가 있다고 해서 예. 저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월 5일 날 태어났죠, 우리? 네. 예. 식목일. 님이. 예. 태명이? 러브. 러브? 본명은? 러브. 본명도 러브예요? 네, 이게 사실 네. 러브가 태명으로 지은 게 아니라요. 사실 처음부터 이름으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러브라고 짓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였을 때 그럼 나 러브 아빠 해야지 이러고서 저를 러브 엄마라고 저장을 하고 자기를 러브 아빠로 저장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진짜 아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짠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태명을 지을 게 없이 그냥 바로 러브가 됐고 그래서 본명도 그대로 이제 무슨 러의 무슨 부예요? LOVE요. LO의 러브, V의 부. 러브. 아, 러브. 네. 네. 그렇게 태어난 우리 러브 그루브가 느껴집니까?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좀 남달라요? R&B 저런 거 틀어놓으면요. 울다가도 멈추고요. 어머. 그게 좀 신기해요, 진짜로. 이게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재울 때도 이렇게 하면은 막 울어요. 근데 이제 바운스를 이렇게 바운스를 막 이렇게 집에서 막 업다운을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곳에 잘 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뛰어가지고 얘가 이게 익숙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태교로 아이돌 안무를 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곡이었어요, 그게? 그 아이브 키치 이번에 나온 거. 제가 아예 아기 나오기 한 뭐 3, 4일 전까지도 제가 안무 짜서 디렉팅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출산을 하러 갔었다. 근데 이러실 줄 알았어요. 막까지. 근데 이러실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하청을 주면 제인 양이 짜는 겁니다. 약간 이게 자 오른쪽 손 들어, 왼쪽 손 들어, 웨이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청기내를 베끼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저런 시스템이구나.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제 멤버들이 좀 크게 이제 그거를. 오늘은 또 특별하게 마련된 더블 상담. 네, 이제 선생님과 제자 같은 일을 하는 이 두 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나를 좀 이해해 보기도 하지만 또 서로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허니제이의 12년지기 제자 우리 제인 씨의 고민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홀리백 멤버들 중에 탑3 안에 든다고 해서. 네. 시원하게 우리 파도 한번 가야지. 오늘 마라의 파도를 펼쳐보자고. 좋아는 하는데 그걸로 뭐 이렇게 심각한 건지는 몰랐어요. 아 되게 창피하다. 어떡하지? 뭐 할 수 있죠, 뭐. 거의 매일 먹죠. 제가 만약에 누가 안 말리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겠죠? 한 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겠죠? 누가 좀 안 말리면요. 맥주는 사실 배만 안 부르면
진짜 무한대로 먹을 수 있고 소주는 한 4-5병 정도. 우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네. 돈 없을 때는 그 빨간 딱지 마셨어요. 가성비를 위해서. 와. 25도짜리 먹구나.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왜 도대체 제어를 못할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소주 2병 마셔야지 하고 2병 사와서 이제 2병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더 먹고 싶으니까 막 집에 있는 온갖 술이란 술은 다 꺼내서 뭐 와인도 꺼내고 뭐도 꺼내고. 어우, 다음날 그럼 숙취 장난 아닐 텐데. 맞아요. 그래서 막 술 안 먹으려고 막 끝끝내 버티다가 막 새벽 6시 막 이때 술 사러 나간 적도 있고. 좀 그런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뭐 어제도 이거 그러면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와인을 조금 요만큼 한 잔? 네, 한 잔. 안 먹었다고 생각한 거야, 방금? 네. 안 먹은 줄 알았는데. 한 잔의 와인은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연구 논문에 다 봤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아니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죠 주변에. 한 잔인데 한 잔 그거 뭐 맨날 기사에 뜨잖아요. 심혈관 아니, 와인 맞아, 한 잔에 맞아. 막 그 영국인가 어디서 막 그래 맨날 매일 한 잔 영국인데. 먹는 사람이 심혈관에 그런 걸 낫다. 연구를 많이 해.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술로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게 너무 좀 생활화된 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혼술, 혼자 먹는 술, 그다음에 혼술. 집에서. 맞아. 호몬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호몬술이 최고. 예. 난 공감 절대 못하겠. 호몬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딱 집에 오자마자 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야 이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왜 요즘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뭐 한 잔 한다든가. 뭐 자그마한 네. 행복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모든 건 뭐 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제인 씨는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를 내면요. 대한민국의 4인 가족의 평균 한 달 생활비 중에서 식비가 평균을 내보면 한 110만 원 정도 된대요. 4인 가족의 식비가 한 달. 근데 이제 우리 제인 씨가 술값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쓸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좀 과하긴 과한 거죠. 아니 나름 오 박사님도 그래도 술 저는 안 드실 줄 알았거든요. 와인은 조금 드신다고. 아니 와인부터 해서 뭐 소주도 뭐고 높은 도수도. 진짜? 네. 술을 잘 먹죠. 네. 아니, 고부하고 빼는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술을 저는 또 주종은 안 가립니다. 안 사요. 네. 와인 좋아하죠. 네, 위스키 좋아하죠. 꼬냑 좋아하죠. 술 진짜 잘 막걸리 드시나 보다. 좋아하죠. 사케 좋아하죠. 그만. 좋아하죠. 고량주 좋아하죠. 네,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술을 먹는 날을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5손가락은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을 어떨 때 마실 때는 꼭 마셔야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자리는 딱 마음을 먹고 오늘은 식사하면서 좀 한 잔을 마셔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 나가죠. 그러니까 예정 없이 그냥 한 잔 할까 이거는 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즐거우려고 마시지 취하려고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취하는 걸 즐겁다고 또 생각하시니까 이게 아니, 조금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즐거우려고 먹었죠. 근데 또 시작을 취하니까 또 했어요. 즐겁고. 뭐 이러다 화단에서도 자고 화장실에서도 자고 뭐. 저는 매일 먹지는 않고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3-4번 정도 먹는데 일이 다 끝난 날. 금요일. 네. 그때는 뭔가 한 주 고생한 나를 위해 보상, 마무리. 아니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뭐 집에다가 정말 뭐 바도 만들어서 사람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술자리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 알딸딸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윤지 양이 어. 거의 매일 젖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진짜 그게 진짜 놀랐어요. 아, 그게 그 육아 난이도가 정말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난이도가. 그러면서 조금 더 저녁 먹을 때 아이들 이제 다 먹고 나서 그릇 치우면서 잔반 처리도 할 겸 라니가 초록색 벽만 보면 아기 때 엄마 거. 말 배울 때 엄마 거. 캔 보면은 탄산 음료니까 아빠 거. 아이고, 아니 뭐 그래. 아이, 근데 좀 그게 이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일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예. 우리 네. 셋 벌써 처방 나오네요. 네. 네. 우리 형돈 씨는 개그맨으로서의 방송 활동이 생업이니까 네, 가장으로서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인 거죠. 이걸 해내는 과정이. 그러니까 중간에 일이 있을 때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늦추지 못하니까 안 마시고 하루의 일이 좀 마무리됐다고 했을 때 이 술을 마심으로써 긴장을 낮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돈 씨는 그것 때문에 술을 드시는 거고요. 우리 나래 씨는 사람하고 만나서 보내는 시간으로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래 씨한테는 술은 사회적 관계와 친분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거죠.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면 약간 긴장이 완화되니까 훨씬 편안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윤지 씨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특히 엄마로서 굉장히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때 그 완벽 그것도 긴장감이거든, 불안감인데 완화하기 위해서 술도 드실 때도 있고 이유가 다 다르죠.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진짜 이게 적기 시작했나요? 제가 그 23살 때 네, 환승 이별을 당했어요, 제가. 네, 그냥 헤어진 게 아니었어요. 분노, 네. 폭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뭔가 막 울고 불고 막 표출하는 걸로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럼 술을 마시고 자야겠다는데 처음에는 한두 잔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뭐 한두 잔이 뭐 한 병을 먹어도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하루 루틴처럼 뭐 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뭐 어쩔 때는 네, 약간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 주사라고 할 거는 따로 뭐 없으신 거죠? 주사라고 하면은 술을 더 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시는 게 주사예요. 제 주사예요. 뭐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운다든지 울면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좀 싸운다든지 뭐 왜 웃으세요? 웃었다는 거예요. 아따라는 다 있었대. 봤다라는 싸우지는 그러니까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약간 갈 때도 있었고 술 먹고 영상통화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 많아요. 뭔가 그런 것도 있어요. 물건을 좀 잘 잃어버려가지고 뭐 지갑이랑 차키랑 어머나. 뭐 기타 등등 그럼 지금까지 지갑 한 몇 개 정도 잃어버리셨나요? 거의 한 1년에 5-6번은 잃어버렸던 지갑 1년에 5-6번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 같은 거는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안 해요. 그 조금 기다리면 돌아오거든요. 이게 문제야.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돌아오는 거에 그 약간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 멤버들. 멤버들이 엄청 잘 찾아줘요. 맨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리면 다들 고개 도리도리 하고 이제. 근데 저는 뭐 잃어본 적이 없는데 잃어버린 걸로 따지면 나래양 뭐 잃어버린 적이 있어? 없어요? 뭐 정신도 잃어버리고. 그거는 늘 잃어져 있는 잃어버리고. 예. 아니 뭐 홍대에 있는 양꼬치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얻어먹기로 해서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잠깐 좀 명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잠깐 명상을 했어요.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죠. 잠깐 명상을 했는데 제가 간 줄 알고 다 간 거예요. 잠그고 일행들이. 근데 일행도 취한 거예요. 취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도 이제 이제 그 다음 날 갔나 보다 그래서 가려고 봤더니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야. 어떡해. 난 돈이 없잖아. 어떻게. 눈물을 머금고 내가 계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방에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화하려고 왜 계산 안 했냐고 했더니 가방에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은 있는데 가방이 없어? 아니 가방도 있었지. 왜 뭐가 들어있어? 그 안에 다른 게 있더라고. 뭐야? 뭔데? 생양꼬치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했다는 그 생각에 그거를 어떻게든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은 거니까. 남은 거니까. 근데 그럼 거기 다 계산을 됐을 그게 이제 거기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이거는 기계가 없으면 못 구워주신다. 하더니 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꼬치 있는 걸 하나씩 빼가지고 클러치에 다 하게 넣었더라고. 클러치에 다 하게 넣어가지고 그 양꼬치랑 쯔란이랑 해가지고 핸드폰이 다 이렇게 맛있겠다.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많이 자제하려고 항상 나를 돌아보고 얼마나 취했는지 체크하고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약간 이제 간간히 블랙아웃도 생기는 것 같고 그 밥 대신 안주 삼아서 끼니를 자주 먹거든요. 그러고 그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제가 너무나도 용서가 안 되는 제가 저 스스로 궁금한 게요. 제인 씨는 네. 하루의 마무리에서 술을 안 마시면 중요한 거를 빠뜨린 것 같습니까? 술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처럼 하루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는 시간은 하루 중에 하나도 없어. 약간 그런 딱 그 시간이 제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TV 뭐 재밌는 거 틀어놓고 뭐 배달 음식 시켜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소주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생각을 해요. 그 오늘 뭐 했지? 오늘 뭐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획을 하든지 자아 성찰을 하든지 아니면 뭐 혼자 피드백을 하든지 약간 뭐 이런 혼자 생각을 막 해요. 다르다 우리랑. 근데 이제 그게 뭔가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요. 술 안 먹어도 근데 원래 걱정이 많아요. 원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걱정 인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걱정 인형, 걱정 좀 그만해 이러면서 저희가 막 장난쳐요. 근데 그럴 정도로 혼자 생각하고 얘기 못하고 했던 거를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막 또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닐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네. 평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루를 정리할 때도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하루가 왠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술을 꼭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할 때 이것이 딱 페어링이 돼서 매칭이 딱 돼서 이게 반드시 삶 속에서 딱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인 씨의 술을 드시는 목적이자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또 중독이나 의존증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 알코올 의존 맞아요. 네. 알코올 의존 맞아요. 네. 어제 먹었잖아. 알코올 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은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면 저 중독 아닌데요. 저 안 먹는 날은 안 먹고도 지나가요. 저 술 안 먹는 날도 있어요. 저 중독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 디펜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삶의 많은 부분을 술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술의 양이 많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줄이거나 건강을 돌보는 걸 잘 안 해요. 맨날 안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의 삶에서는 별 변화는 없는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마약보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의 200만 명이 알코올 의존증이다. 네. 술 자체가 인간의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의 조절 기능을 다시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억제 기능을 억제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절의 문제가 늘 생겨요. 그래서 전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알코올이 대뇌의 피질에도 영향을 줘서 너무 많이 드신 분들 약간 알코올성 치매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댄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운동 기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줘요, 소뇌에도. 그래서 자주 과하게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우리 제인 씨는 왜 이렇게 삶에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처럼 언제나 술이 꼭 있어야 하루가 잘 마무리된 것 같은 우리 제인 씨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문학 많은 MMPI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뭔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진 과정에 대해서 좀 자기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조금이라도 뭔가 좋지 않은 결과나 과정이 있으면 자기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 혹독한 면도 좀 있고요. 네, 굉장히 본인한테 혹독하고 점수가 짜고 야박하시더라고요. 조금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줄 때 기쁜 마음도 물론 있는데 두렵고 약간 숨고 싶은 마음도 좀 큰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칭찬받았을 때. 네. 오늘 잘했어. 그냥 이 정도는 이제 사실 제 마음은 막 뭐 잘한 게 아니고 정말 진짜 댄서 생활하면서 공연 잘했다 했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보기엔 다 잘했는데. 그냥 뭐 진짜 다 했다 내가 했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기대를 저버릴 것 같으세요? 네.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마음. 그리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내 춤을 별로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것과 항상 싸우면서. 근데 이제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좀 힘들었던 거는 어쨌든 무대에 서고 이제 공연을 하고 보여지는 직업인데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얼마나 약간 매력이 없어질까, 매력이 떨어질까, 약간 막 그래서 뭔가 더 말 안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의 기대를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건데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어. 이러한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신뢰를 갖고 딱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가져가는 데에는 약간의 또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인 씨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혼자서 혼술을 하고 내가 이걸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하루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책하고. 그렇지, 자책감도 들고 결국 술과 함께 머리가 조금 비워져야지만 잠을 자는 이러한 생활이 굉장히 오랜 동안 7년 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술 마시기 싫을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따라놓고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시기 싫거든요. 근데 앉아있다 꾸역꾸역 다 먹고 잔 날도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 집착? 약간 이런 게 좀 걱정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좀.
그래서 제인 씨는 지금 현재 술을 드시는 양이나 횟수는 네, 좀 적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아나갈 때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야 하는데 술이 대부분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때 술을 빼고 해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술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녹음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뭔가 일기를 좀 네, 그 좋은 방법인 것 제가 같아요. 수첩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막 이래. 우리 윤지 수첩.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할 때 쓰는 이제 접근 방식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보시라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허니제이 씨 어떤 고민으로 우리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아 고민이겠죠. 쌤이 기본적으로 남한테 좀 무신경하신 것 같아요. 왜? 톡도 답장 진짜 잘 안 하시고 안 읽씹 잘 하시고 읽씹 잘 하시고 인정. 그래서 이제 저희는 쌤이 전화 안 받으시면 2번 안 걸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걸었을 때 성공률이 정말 낮긴 하죠. 그냥 전화하기가 싫어. 그냥 문자로 해. 약간 톡해. 약간 이런.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하니까. 계속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건 좀 무섭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보고 있어요? 그건 좀 고치셨으면 좋겠긴 해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쌤을 생각할 때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네. 뭐 급하면은 문자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급하니까 전화한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나한테 전화했던 사람들 되게 실망하겠다.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말로. 근데 여기 진짜 요새 진짜 많아요. 나도 그래.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전화를 왜 받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나래 씨하고는 통화한 적이 있으세요? 왜냐면 각별하게 없어요. 지내는 거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한 적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문자만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톡하고 문자. 오빠랑도 전화한 적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자로만. 네. 막 오히려 요 근래 알게 되고 좀 커서 알게 된 사람들 전화는 더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 막 통화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가족. 그죠? 음. 네, 가족. 이런 분의 전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엄마 전화도 안 받을 때도 가끔 있고요. 어머. 근데 나중에 해도 되니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저장이 안 돼 있는.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허니제인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조금 넘어서서 그냥 대부분의 전화를 불편해하고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전화가 딱 오면 어떤 마음이세요? 좀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모르게 뭔가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화 안 됐을 때 소화 안 됐을 답답한 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일단 하면은 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진동 자체가 좀 싫어서 진동이 하자마자 그 옆에 버튼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럼 일단 진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받을까 말까. 그렇군요. 일단 우리 허니제이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경험하는 전화가 오면 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기피하는 네 콜포비아 이런 양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콜포비아는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비대면 소통,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이제 익숙한 요 흔히 말하는 이제 MZ라고 하죠. 이분들에서 유독 좀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0살 후반? 그때 이제 좀 일이 막 많아지고 뭐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댄서들은 뭐 매니저가 따로 없으니까 직접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일이 있으면. 그때 한참 되게 몸과 마음이 다 약간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때. 일도 많이 할 때요. 네, 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한번 폐공장 이런 데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침을 계속 하게 됐어요. 3개월 동안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기침이 더 심해져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응급실을 급하게 가보니 이제 천식 증상이다 해서 이제 처음에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좀 생겼거든요, 제가. 그때 또 뭔가 막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뭔가가 하나가 또 들어오면 또 거기서 부담이 더 커지고 댄서라는 또 직업이 되게 불안정하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러니까 그냥 그 전화 온 자체가 되게 네.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전화든 간에. 맞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성향이 오는 일을 안 마다하고 다 받으니까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예 열심히 할게요 했지만 인간은 언제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다 받아버리면 벅차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일도 너무 오랫동안에 진이 다 빠지면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질수록 좋은데 일과 관련된 전화가 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전화는 타인과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 콜포비아가 그냥 단지 콜포비아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허니제이 씨께 좀 궁금한 거는요. 전화, SNS, 메신저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안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저도 조금 모르겠는데 단둘이 만나는 걸 잘 못해요. 사람을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거. 1대1로 대면하는 게 좀 네, 어려우세요? 좀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피하게 되고. 아니 근데 저랑 그때 방송에서 단둘이 만나서 밥도 먹고 저희 집에 사진도 찍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러니까 불편했어요? 그때는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색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냥 괜히 이런 공기가 조금 어색해 이런 느낌이 드니까 괜히 막 말 더 하게 되고 막 그 더 어색함을 조금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난 이 친구랑 우리 차 안에서 정말 깊은 얘기하고 정말 많이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완전 동상이몽이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친하다고는 생각해요. 언니는 되게 친하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언니가 따로 이제 방송 말고 집에 놀러 오라고 밥 해준다고 그러면 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왜 연락을 안 했어 근데? 근데 혼자 못 가겠으니까 그래서 진짜 가고 싶어서 언니한테서 신랑이랑 같이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때 신랑이 또 막 일하느라고 시간이 안 되고 해가지고 신랑이 같이 못 가니까 같이 갈 그 마땅한 사람을 못 구해서 어머머머.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지낸 그 무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한 뭐 다 하면 그 1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단둘이 만난 친구가 진짜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우리랑 놀 때는 정말 잘 지내거든요. 엄청 잘 놀아요. 그 심지어 이렇게 셋이 있을 때도 잘 지내요. 근데 이제 단둘이 만나자고 말을 할 생각을 아예 못 하겠고 누군가가 단둘이 만나자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둘이 만나는 게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싫고 좋고의 문제면 싫으면 안 만나거든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으로 만나고 네, 싶지만 맞아요. 특히 단둘이 만날 때 편치가 않다면 뭘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주시불안. 누구랑 둘이 만나면 모든 주목이 나한테로 이렇게 오니까 그거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밥을 먹을 때도 어떨 때는 불편해요. 이 밥 먹는 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못 먹거나 누구랑 같이 먹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먹는 상대가 싫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의 그 시선, 상대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불안한 분도 있는데 그런 문제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뭔가 사람한테 뒤었어. 아주. 인간이라면 아주 아우 인간 징글징글해. 이런 면 있으세요?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래서 문제 완성 검사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 네. 보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을 잘못 보고 그들에게 나 자신이 상처를 받은 거. 상처를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 잊어버리고 싶은 두려움은 나를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몇몇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버겁고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어머. 그냥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일단 이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를 그냥 약간 깔고 어느 순간부터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완벽하게 친한 사람을 빼놓고는 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것도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예요. 이 사람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돼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사실 본질은 허니제이 씨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허니제이 씨가 굉장히 단단한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금이 살짝 가 있어요. 신뢰에 대한 금이 살짝 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면이. 이게 어쨌든 제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부터 레슨을 해서 그냥 레슨생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레슨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어쨌든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제가 나름대로 전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컸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오해가 있었든 뭐 어떤 상황이 있었든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면 사실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이제 팀이었던 멤버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나간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처를 당연히 받죠, 제가. 알겠어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안 떠날까요? 상대가? 그럴 거로 생각하세요? 사실 나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후에 관계가 틀어지는 게 그게 속상한 거죠. 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하면 기특하고 좋죠. 저도. 근데 잘 그렇게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연락조차도 없고 뭐 봐도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 허니제이 단물 쏙 빨아먹고 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서 오히려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좀 오래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잘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저랑 가까이 지내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모르는 어떤 실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아기를 가지고 어쨌든 상대방에게 뭐 대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풀려고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뭔가 그냥 사람에 대해서 외로움이 항상 너무 많으셔서 제가 본 내내 그래서 그냥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도 사실 그렇게 크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좀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인 씨가 봤을 때는 언니가 외로워 보였나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냥 쌤 자체가 좀 외로움이 많아서 뭔가 사람한테 좀 기대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일적인 부분에서는 커리어도 대단하시고 성격도 세시지만 그 외에는 되게 너무 여린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제자인 제인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허니제이 씨가 헤어진다는 표현을 안 쓰시잖아요.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남겨지고 약간 버려지는 거죠. 버려두고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군가가 독립해서 나가든 또는 우리가 좀 관계가 처음하고 좀 달라져서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뭐 비롯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는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가 엄청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되게 그립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을 도망갔어요. 밤마다 엄마한테. 네, 엄마 집으로.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빠가 늦게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아빠랑 1년 살았으니까 엄마랑 1년 살고 올게 이러고 동생 손을 잡고 엄마 집으로 갔죠. 근데 그러고 쭉 이제 엄마랑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아빠가 왜 연락을 하면 답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릴 때 전화를 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아빠에 대한 사랑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저도 아빠한테 어릴 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아빠에 대한 뭔가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30쯤 돼서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관계가 이렇게 쌓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이건 또 다른 상처가 됐는데 아빠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때.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네 너무 모시게 하고 좋은데 싶은데, 네. 아빠를 손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 네. 아빠에 대한 좀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마냥 그냥 밝게 커서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구나 하고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명절에. 그래서 더 아빠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자꾸 나니까. 요즘은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아버지와? 가끔씩 네, 그냥 네. 카톡하고 얼마 전에 약주 좀 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했는데 엄청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가 한이 지켜줄게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결혼식도 초대 못하고 근데 사실 엄마를 생각하면 아빠가 밉기는 해요.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엄마도 이해가 너무 돼요. 그래도 저를 키워준 건 엄마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생각해서 초대를 못 드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에서는
허니제이 씨의 그 다양한 마음이 표현되기도 어려웠고 수용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갔던 허니제이 씨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거든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그렇지 당연히 낳아주신 아버지 참석시키고 싶겠지라는 것조차 네가 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라는 마음의 수용의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어른들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자꾸 살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또 어땠을런지 모르겠어요. 허니제이 씨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본인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누르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외롭고 내가 수용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도 구멍이 생겨요. 근데 이 구멍이 크잖아요. 그럼 타인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쩌면 본인의 그 마음의 외로움으로 인한 구멍들 이런 게 컸다면 제자들의 마음을 확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정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되게 엄한 선생님이었고. 거기가 왜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일이네? 아이고야. 저러면 더 긴장돼서. 저럼 더 몸이 굳는다니까. 일단 해봐. 말실 해봐. 아 어금니 깨물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좀 나를 좀 토닥여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좀 좌절할 때 나한테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고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요즘 힘든 건 없는지 혹시 내가 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를 그냥 숙제처럼 외워서 가서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를 머리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 정서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는 좀 힘들어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아이랑 소통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이가 역시 우리 엄마 내 마음을 그래도 좀 잘 알아. 엄마랑 이야기하거나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해나간다면 엄마로서 굳건한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니제이 씨께 드리고 싶은 저의 은영 매직은요. 우리 허니제이는 러브의 엄마이다. 네. 네. 그리고 누구의 제인 엄마? 씨는 나는 술을 끊겠습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매직이었는데요. 네. 우리 차 마셔요. 네. 같이 차 마십시다. 네. 예. 마실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 러브 엄마께 네. 금쪽 상담소 쿠션. 네. 어떤 의미인지는 두 분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 인생은 행진이 아니라 춤입니다. 어떨 때는 뒷걸음들도 치고 앞으로도 좀 나가고 또 노래가 나오면 거기에 또 몸을 맡겨보기도 하고. 멋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어땠습니까? 상담 받아 보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저도 러브 엄마로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할게요. 네. 제인 양은 어땠습니까? 오늘 끝나고 또 바로 가서. 일찍 스케줄이 있어 아쉽지만 제가 술을 끊는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네.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SNS 상에서도 요즘 너무 핫합니다. 연예계 최초 17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17
17년 인생의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니까 왜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괜히 나이 어린 사람은 결혼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죠. 저는 가족한테만, 남한테는 신경 안 쓰는 편이죠. 그 사랑이 제 발목을 잡을 거는 그 미래는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나이가 좀 월등히 많을 때 부부 하는 게 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 확률이 좀 높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 채널 A